안녕하세요. 뇌 든든 청춘교실 강사 과정의 수교구 강사 안경선입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수교구 하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려워요. 그죠? 앞에 숫자가 있어요. 그죠? 수. 근데 뒤에 뭐가 하나 빠진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수교구? 교구의 수? 그래서 세기 하는 거 이런 것만 들어가 있는 교구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수학, 교구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프로그램도 수학 부분과 교구 부분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수학하니까 학자가 들어가서 갑자기 표정이 그죠? 이거 조금 좀 그래 이런 생각 좀 드시죠? 네. 근데 막상 어르신들한테 가면 어르신들도 좀 부담스러워 하셨어요. 정말. 그래서 어르신들이 실제로 뵈니까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글자를 모르셔서 부담스러워 하시는 부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글자를 모르면 수도 함께 하기가 힘든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수학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부담을 가지시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걸 미리 말씀을 좀 드리는데, 실제로 수학을 교구로 만나면 그렇게 부담이 갈까요? 그죠? 그래서 교구를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수가 부담스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지 활동을 굉장히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수학으로 만나는 인지 활동이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왜 우리가 수학하면 갑자기 머리가 정지되는 느낌을 받았을까요?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 아닐까요? 갑자기 내가 쓰지 않는 분야를 생각을 깊이 해야 되는 경험을 우리가 했기 때문에 수학하면 부담스러움을 느끼는 것 같아요. 수교구의 효과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하루만 해도 인지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으셨죠? 자, 수학, 그 다음에 교구가 우리 인지랑 왜 상관이 있을까요? 그리고 왜 효과적일까요? 자,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도 있고, 교구는 직접 손으로 만지기 때문에 우리의 손을 통해서, 감각을 통해서 우리 뇌에 직접적인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인지력 향상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촉각이나 시각, 또 청각적인 그러한 활동들에도 수교구가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물론 연산 능력 향상도 도움을 줍니다. 자, 어르신들한테 연산 능력 향상이 왜 필요할까요? 뇌를 활용하는 거 말고도. 아까 우리 어르신들이 자꾸만 연세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소극적이 되어 간다라고 들으셨죠? 네. 그래서 직접적으로 어디에 가서 계산을 하거나 또 인터넷을 통해서 내가 구매를 한다거나 또 아니 어디 가서 은행에 가서 어떻게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보다 부담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자, 그것은 약간 어려운 활동이기도 하는데 계산도 마찬가지로 뇌가 조금 더 좀 체계적이고 이렇게 논리적인 사고를 해야 될 때 이렇게 부딪히는 거죠. 한계에 부딪히면 그 다음 단계에 가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쉬운 수를 통해서 극복을 하게 되면 뭔가 연산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 좀 붙으면 생활에 있어서 돈 계산이나 우리가 물건을 사거나 팔거나 할 때의 어려움들은 훨씬 더 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과 눈의 협응력 이 자체가 인지 능력의 굉장히 기본이 되어지고요. 또 사회성 향상과 협동심도
도움이 됩니다. 교구 활동을 통해서 어르신들은 같이 이렇게 모이게 되면 나 혼자만 잘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과 협동했을 때 오는 즐거움, 혼자서는 가만히 있었는데 교구를 가지고 함께 모이면 얘기도 되고, 나 저 사람하고 별로 하루 종일 얘기를 한마디도 안 했는데 교구 활동을 통해서 오늘 저 사람과 관계를 가지고 말도 한번 썼고 하는 것들이, 터치도 있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그 우울감으로부터 벗어날 수도 있고 또 협동심도 기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아주 이 교구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최대한 기대하고 있는 점이 바로 소근육 활동입니다. 자, 이러한 효과들이 우리가 수교구 활동을 하는 바로 직접적인 목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집중력도 기르고 관계성도 증진시키고 또 무엇보다 스트레스 해소를 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또 문제 해결 능력 같은 것에도 향상이 되고 또 공간 지각 능력도 향상이 되어집니다. 소근육 운동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어르신들한테 저희들이 기대하는 것들은 우리가 흔히 요즘에 치매 예방, 그죠? 뇌를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가. 그런데 교구를 통해서 이렇게 뇌를 자극을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구를 통한 것들이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활동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뇌 든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패드 안에 그러면 어떤 그 놀이들이 들어있는지 한번 보면은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미 아시고 있는 것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칠교 놀이라든지 패턴 블럭들, 과일 퍼즐, 그 다음에 동물 퍼즐들, 종이접기, 가배, 그 다음에 원예 활동, 악기로 하는 음악 놀이, 이렇게 많은 교구들이 저희들 뇌 든든 프로그램 안에 들어있어서 얼마든지 활용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또 어르신들한테 직접적으로 잘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만들거나 또 어르신들에 따라서는 수준을 좀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필 활동을 통한 것들은 제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눈으로 보는 교구를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보는 퍼즐이죠? 네, 퍼즐은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종이 같은 지 퍼즐은 부피도 얇아서 이렇게 들고 다니기도 쉽고 그렇지만 큰 퍼즐도 있습니다. 우리 흔히 말해서 큰 퍼즐 뭐가 있을까요? 집에서 매트로 사용하는데, 그죠? 그 퍼즐, 그것도 퍼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퍼즐로 활용할 수 있고, 자, 그러면 퍼즐과 블록의 차이점이 뭘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 블록도 끼우고 맞추는 건데. 네, 쌓을 수 있어요. 네. 퍼즐은 맞추어서 완성해 나가는 거라면 블럭은 입체적인 것들도 꼭 필요한 부분만 맞추어서 입체적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지오보드와 야채 젠가, 준가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오늘은 지오보드 활동을 직접 해볼 건데, 지오보드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하실 때 저 작은 고무줄을 작은 점에 넣어서 느리는 과정을 통해서 소근육 활동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야채 젠가 같은 경우는 쌓거나 또는 분류하는 작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중가베에서 구슬 실꿰기는 실제로 어르신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겠죠? 조그마한 구슬 안에 실을 꿰는 것은 쉬운 작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어르신들의 활동 정도에 따라서 내가 큰 구슬을 가지고 저렇게 실꿰기 작업을 할 것인지,
아니면 작은 것으로, 저것보다 작은 것으로 할 것인지는 어르신들이 활동 능력을 보고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맨 처음에 수교구 그랬을 때 제일 먼저 생각했던 거죠. 우리가 연산할 수 있는 거. 그 연산할 수 있는 도구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 중에서도 중간에 있는 것들은 뭘까요? 그죠? 산가지예요. 지금은 저렇게 판매용으로 나오지만 옛날에 어르신들은 산가지를 가지고 세기를 배웠을 때 저 나무를 썼을까요? 뭘 쓰셨을까요? 그죠. 산에 있는 나무 가지, 정말 굵기도 차별나는 그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쌤을 배우고 하셨다 하더라고요. 자, 그런 것들은 실제로 강사님들이 조금만 성의 있게, 자연물을 통해서 이렇게 교구를 준비하신다면 어르신들한테는 추억을 이렇게 불러일으키고 할 때는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실제로 물건을 사서 하는 것보다는. 자, 그리고 지금은 이제 소근육 운동에 도움이 되는 조작 교구들입니다. 쌓을 수도 있고 이렇게 구멍에 넣어서 필요한 부분들을 모양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은 도형 교구들입니다. 자, 도형 교구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저희 집 아이들한테 나눗셈과 곱셈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교구를 사용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교구가 많았던 거는 아니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교구가 워낙 잘 나와서 나눗셈을 이해시키는 게 쉬운데 지금 같은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교구를 가지고는 나눗셈의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곱셈의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쉽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 그죠? 엄청 비싸면서 훌륭한 교구라고 잘 알고 계시죠? 근데 그 중에서 이 가베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자기가 수업에 활용할 수도 있지만 공동 작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르신들의 협동심을 일으키는데 또 그러한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바느질 하기도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은 균형 잡기 놀이들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러한 교구들은 쌓기 놀이도 할 수 있고 같은 색깔끼리 분류 또 예를 들면 따뜻한 느낌의 색, 찬 느낌의 색끼리 분류도 할 수 있습니다. 패턴 놀이 쌓을 수도 있고 균형 놀이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드게임도 있는데 보드게임도 우리가 교구로서 활용하기에는 금전적으로 좀 부담이 되어서 그렇지 장기적으로는 더 부담해야 될 게 없으니까 얼마든지 사용할 수도 있고 기존의 보드게임을 쉽게 활용해서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보드게임에 이러한 보드게임은 연산 같은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숫자 단위를 1부터 10까지만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카드는 돌아가는 카드 만들어서 사용하고 어떤 카드는 빼기 카드 만들어서 사용하면 얼마든지 보드게임 사지 않고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도 우리 순발력 키우는 데는 이것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완성했을 때 여기 중간에 있는 벨을 눌렀을 때 어르신들은 어떤 느낌이 드실까요? 그죠? 완전히 성취감과 쾌감이 엄청 크겠죠? 자, 이 얼음 깨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망치를 가지고 깼을 때 오는 그 스트레스를 날리는 효과는 제 경험으로는 이것만한 게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와장창 하고 내려갈 때 그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 로봇 77 이런 경우도 그 다음에 이것은 색감을 통해서 또 순발력, 또 손과 눈의 협응력, 그러니까 보는 대로
같은 색깔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순발력 기르기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러한 게임들도 어르신들이 이렇게 색깔대로 앉아서 혼자서 하지 않고 함께하는 게임이라서 함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또 즐거움을 찾는 데는 그지없이 좋겠습니다. 자, 지금은 수교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집에 다들 종이컵은 다 있죠? 그래서 종이컵을 사용해서 음악 신체 활동에도 사용하지만 수교구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종이컵을 개수로 나누든지 아니면 쌓기 하든지 해서 또 숫자를 붙이면 얘는 수교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물이나 여러 가지 만드는 물건을 통해서 우리가 세기와 숫자를 함께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은 효과로 보는 교구로 분류했습니다. 자, 인지활동을 위해서는 보통, 쌤하기, 문제를 푸는 이 종이 활동들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또 산가지나 칠교, 그 다음에 몰펀, 종이접기, 이러한 것들은 인지활동에는 손과 함께하는 연산작용은 뇌에 직접적인 자극을 합니다. 그다음에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것, 도미노, 그죠? 우리가 작은 걸 가지고 도미노 효과를 기대하면 힘들 수 있는데 교구가 크면 도미노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큰 광장만 있다면 좀 체육관 정도만 되면 정말 여기에서 저기까지 도미노 쌓아서 그것만큼 신난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젠가, 악기놀이, 아까 나왔던 펭귄 얼음 깨기, 룰렛처럼 해적통 아저씨, 나중에 어디에 튀어나올지 모르는 것들, 이런 것들도 스트레스 풀기에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여러 명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은 젠가, 산가지, 가베, 이런 것들은 함께 할 수 있는 수교구입니다. 수교구에 감성을 넣을 수 없을까요? 일단은 수교구에도 감성이 들어갑니다. 왜? 컬러를 사용하면 됩니다. 교구 안에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컬러가 들어가니까 갑자기 어르신들이 눈이 반짝하면서 어디서 이렇게 예쁜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자연물을 활용을 하면 무엇보다도 감성에는 최고입니다. 그래서 가을이 되면 단풍잎도 좀 모아놓고 도토리 다 주워다가 냉동실에 넣어놓고요. 그 다음에 나뭇잎들, 열매들 주워서 일단 전자레인지에 한번 돌리든지 한번 쪄서 그렇게 해서 보관을 하시면 우리가 강사님들이 필요할 때 굉장히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됩니다. 또 추억과 스토리가 입혀서 똑같은 교구라 하더라도 그 교구에 스토리가 없는 거, 그냥 활동만 하는 거와 오늘은 이 교구를 가지고 오다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이 교구를 가지고 왔는지, 어렸을 때 이 교구를 가지고 노신 적은 없는지, 특히 제기 같은 것들, 그죠? 이렇게 스토리를 입히면 교구가 갑자기 감성적인 교구로 바뀌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 가지 즐겁게 수교구 활동을 할 수 있는 팁을 몇 가지 드릴까 합니다. 갑자기 오늘 제가 상을 준비해 가서 어르신들한테 꼭 필요한 거, 예를 들면 요즘에 핫팩이라든지 이런 거 준비해 가서 잘하신 분에게는 드린다든지, 아니면 오늘 가장 힘드신 분한테 드린다든지, 이렇게 하면 갑자기 어르신들의 많은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요. 그다음에 주사위를 던져서 오늘 어디를 가는데 순서를 정하는데 주사위 활용을 한다든지, 또는 칭찬을 하든지, 결과물을 가지고 전시를 한다든지, 특히 그 전시 결과물은 반드시 어르신들이 성함이 적혀 있으면 좋겠죠?